함께 공부하는 경제시사 프로그램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문자 몇 개 읽어드리고 갈까요? 4005번님, 이제야 우리 소리 내고 있는데 주변국들 질투는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게 참 많은 정상회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항상 와서 응원도 해주시고 출첵해 주시는 뮬러 코리아님의 여러분이 의견 주셨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강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 국가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의 번영과 자강이겠죠. 여기에 이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같은 애국심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7233님,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그래요. 이게 항상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정치가 경제의 신여라는 말도 있고 결국 정치에 따라서 경제제도가 달라진다는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철학적으로 영원히 결론이 나지는 않을 문제이겠습니다만 국제질서가 빠르게 재편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취득한다는 측면에서는 약간 불편한 이야기, 듣기 싫은 이야기도 기꺼이 좀 들어야 하는 시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사이에 손님 오셨습니다. 이정호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님 오셨는데요. 오늘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이정호 국장님,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나요? 네, 최저임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원래 보통은 6월 말 7월 초에 결정하기 때문에 6월 중순부터 이렇게 기사가 좀 나는데 올해는 한 달 먼저 5월 초부터 이렇게 불붙어가지고 아시아 최고 OECD 최저 이 논쟁이 계속 붙었었죠. 한국의 최저임금이 아시아 최고다. 전경련이 발표한 내용이에요. 예, 5월 11일 날 내놓은 발표입니다. 네, 전경련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대기업들이 많이 가입이 돼 있는 기업인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단체입니다. 아시아 최고 요 말이 참 여러 가지 느낌을 가지게 하는데 아시아에서 우리가 거의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예. 그 평균 임금이 올라가는 게 좀 자연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내용의 보도는 없었나요? 다른 것들 중에 하나는 이제 그 명동에서 아주 북적거리는 곳에서 편의점에서 일하는 알바생하고 한적한 시골에서 일하는 알바생의 최저임금이 같은 게 말이 되냐. 지역별로 좀 차등을 둬야 된다. 결정 방식의 문제를 또 제기하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업종별로도 좀 차등을 두자라는 이런 것도 있고 결정 구조를 좀 바꾸자는 이런 보도도 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 구조 바꾸는 거는 이게 그 실제 우리가 한번 88년도에 처음으로 최저임금을 도입했는데 첫 해에 두 개로 임금을 나누어 가지고 결정한 적이 있습니다. 네. 이거 아시는 분들이 좀 역사가 오래돼가지고 그러시긴 한데 여성이 일하는 섬유 이 경공업 쪽은 임금 좀 낮았습니다. 최저임금 처음 결정할 때. 그리고 이제 중공업 쪽은 이제 남성들이 주로 일하는 곳은 최저임금이 몇십 원 더 높았죠. 근데 한 해 그렇게 하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이제 평균적으로 똑같은 임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도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나왔으면은 여성 차별이라고 난리가 났겠죠. 이게 처음에 분리해서 임금을 책정을 했다가 이거 바로 접은 이유가 있을 텐데 재계는 최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주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예. 요게 이제 재계의 주장대로 한다라고 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지역별 차등을 하게 되면은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도권 가미라를 더 부추길 수 있습니다. 12, 13년 전에 청년 유니언이라는 단체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전국의 편의점 알바생들을 한 600명 정도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분석을 같이 맡았었는데 전라남북도가 그 당시에 최저임금이 4,000원대였거든요. 2,000원에서 한 3,000원 사이였습니다. 1,800원 받는 경우도 있었고 한 대략 2,500원 정도 받고 이러는 과정이었고 굉장히 낮은 거죠. 수도권은 일괄적으로 다 4,000원 최저임금에 딱 맞춰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라남북도에 있는 청년들은 다 몰려 올라오겠죠. 누가 그 2,500원 받겠습니까? 그래서 가매를 촉진시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런 문제 외에도 이제 지역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최저임금을 주별로 달리 책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도 그러고 일본도 그러고 네. 그러는데 이런 나라의 특징은 면적이 넓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제도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들입니다.
주정부의 입김들이 굉장히 강한 나라들인데 우리처럼 균질화된 나라에서는 사실상 이게 물류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고 실제 보면 순창군에 있는 편의점의 컵라면 가격하고 네. 서울에 있는 편의점의 컵라면 가격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달리 책정할 만한 근거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매년 최저임금을 가지고 이 노사정위원회가 씨름을 하고 있다. 결국은 노측 사측 다 퇴장하고 정부에서 추천한 사람들끼리 결정했다. 이 뉴스 거의 매년 보고 네, 있거든요. 매년 반복되죠. 근데 이 최저임금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80개 정도의 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일단 실업급여를 받을 때 실업급여가 최저임금으로 결정되고요. 아, 산재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쳐가지고 질병산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병사들의 월급도 최저임금 50%로 이렇게 연동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렇게 땅땅땅 판사님들이 때려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법정 인건비 이것도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있고요. 주유수당 뭐 퇴직금 이런 거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럼 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그러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가 우리가 지난해 밴드로 정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네. 여러 번 좀 변경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정합니까? 노사 공익이 각각 9명씩 27명이 들어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27명이니까 가반이 넘으려면 14명만 이렇게 획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위원들이 늘 캐스팅 보드를 쥐고 동결이나 삭감적으로 아주 낮게 책정하려고 그러면은 사용자들과 손잡고 그냥 표결하면은 9 합치면은 18명 되기 때문에 무조건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높게 올려주고 싶으면 노동계 위원들하고 손잡으면 되는 거죠. 이러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공익위원들이 거의 정권을 쥐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사 공익의 숫자를 좀 조정하기 위해 가지고 공익의 힘을 빼기 위해 가지고 9대 1로 이렇게 해놓은 나라도 있긴 있습니다. 아, 어차피 노와 사의 문제인데 공익위원들의 입김이 지나치게 센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네. 나라도 있군요. 어떤 나라는 노사 협상으로만 공익위원회 아예 없는 상태로 결정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게 최저임금의 그 빠른 인상이 오히려 자영업자들을 좀 인건비 부담에 어려운 쪽으로 내몰아서 결국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가장 큰 딜레마가 이제 이런 건데요. 중소영세기업 문제입니다. 지불 능력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주들에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당한 이제 압박감으로 작용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따져보면은 이제 객관적인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중소영세기업주들이 최저임금 때문에만 경영에 어려움을 겪을까?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한 가지 요인은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들어서 이게 부각됐다 이런 말씀으로 네.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우 전 미디어오늘 편집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